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강혜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 소나기 소식이 참 잦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어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낮부터 밤사이 충남 내륙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인데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행 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지만 현대제철 측은 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대신 소송전을 택했습니다. 고병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일해온 김영진 씨는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제철소 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월급은 현대제철 직원의 60% 수준이고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약 한 790만 원 정도 성과급을 받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420만 원 정도,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요. 김 씨처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파견 노동자는 확인된 것만 4개 회사 7개 공정 750명에 육박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한 달 안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현대제철은 석 달째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73억 원 납부도 소송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뤘습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직고용 문제는 다른 공장과 협의,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당진제철의 직고용 문제는 순천과 인천 등 타 지역 공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사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20년간 계속 지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싸게 써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대전 고용노동청은 추가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온 충남도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청 공무원과 15개 시군 공무원, 충남개발공사 직원 등 2만 8천여 명을 조사해 계룡지역 개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의심되는 계룡시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농업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한 천안시 공무원 2명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도청 직원과 아산시 직원 1명도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감사위는 천안 아산 지역 농지와 임야 등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남긴 농업법인도 함께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 세종시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이 경기도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세종시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은 3억 4,500여만 원으로 경기도보다 500만 원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충남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내려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도 0.18%로 지난주에 이어 오름세가 차츰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 광역할 것 없이 지방의회 구태와 각종 논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충남도 의회에서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가 의원들에게 전달돼 심사가 파행되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인사청문회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놓고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리. 배포된 자료에 문제를 발견한 의원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정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자료 갖고 심사 못합니다. 지금 거짓 의안을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의안을 조작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에 해양수산국의 보조금 증빙 자료가 누락돼 80쪽 분량이 빠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문화위에 있어야 할 균형발전 담당관실은 직제 개편 전 소속위원회에 잘못 올라가 있고 안전건설 소방위에서는 세입이 누락돼 1조 1,000억 원의 예산 차이가 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도의회는 자료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본을 의원들에게 배부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회수되지 않는 등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원들은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사흘간 회기를 연장하고 전체 상임위의 결산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결산서와 첨부 서류가 인쇄 과정에서 잘못 편철되는 등의 착오로 인해서 페이지가 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서를 만드는 시스템의 오류를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도의회 결산 심사에서도 보조금 증빙 자료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현식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7년 전 경력 증명서를 내는 등 자료 제출과 답변, 자질 등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졌는데도 결과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자료도 불성실하고 또 답변도 불성실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이 후보자께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답변을 한다. 지난 1991년 부활에 올해로 30년을 맞는 지방의회. 자치분권 확대에 걸맞는 역량 강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모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양 지사는 무상급식 전국화에 투입될 국가 재원은 연간 3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며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과 시내버스 무료화 등의 정책들도 전국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문산 전망대를 철거하고 50m 높이의 목조 전망대를 신축하는 방안이 최근 대전시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과 우려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목조 전망대 신축안을 통과시켰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전망대를 허물고 탄소 배출이 적은 목조 전망대를 지어 시민 휴식 공간 조성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환경단체 등은 예상보다 높은 고층 전망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했던 우리나라가 벌써 그 다음인 6세대 6G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지금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50배가 빨라지고 통신 서비스가 위성까지 연결돼 상상 속 미래가 보다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르면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세계 여러 나라와 선점 경쟁에 나섭니다. 김현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차량 곳곳에 카메라와 센서가 감지한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는 기술 덕분에 속도와 방향, 정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얼마나 빨리, 오차나 오류 없이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년 전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한 5G에 이은 6세대 이동통신, 6G가 이를 완성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데 기술 개발에 우리나라도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5년간 2,200억 원을 투입해 정부와 연구기관, 통신업계 등이 손잡고 핵심 원천 기술 확보부터 나섭니다. 현재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 초당 최대 1테라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 속도가 기존 5G보다 50배나 빠르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통신 기기도 손에 쥐는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 글라스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되면 이 가상 세계하고의 연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다 더 품질 좋은 영상을 보고 보다 더 가상 세계에 접근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통신 범위가 지상 중심에서 공중까지 넓어져 위성과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드론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감지해 로봇 쓰레기통을 호출해 버리거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카 등 상상 속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 시범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이유입니다. 6G 시대 위성통신 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제 지상위상 통합 표준화 일정에 따라 2031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14개의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6G의 상용화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8년. 최초를 향한 세계 각국의 경쟁 속에 다시 한번 우리도 도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과대 광고를 해 영업정지 사전 통보가 내려진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세종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남양유업은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무겁고 낙농가와 공장 직원들의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는 매출액이나 피해 예상의 규모가 워낙 커 행정처분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라 결론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야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의 예술영재 교육을 도맡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이 오는 30일에 문을 엽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박연문화관에 들어서고 해마다 충청권 초, 중, 고교생 75명을 선발해 음악과 무용, 전통예술 등을 1년 동안 교육합니다. 10대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7,000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피해자 등에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내보이는 등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알려진 것보다 앞선 대학생 때도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웅선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모습을 드러낸 최찬욱은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일단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최 씨는 5년 전 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우연히 접한 뒤 호기심에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알려진 것보다 3년 앞선 지난 2013년에도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씨는 당시 미국의 한 음대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청소년 캠프에 참석했다가 현지의 남자아이를 추행했다는 소문이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사이에 퍼졌다는 겁니다. 2013년 여름에 애틀란타에 청소년 캠프가 있어서 거기서 공연을 2주간 하고 이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당시 한인들 사이에선 최 씨가 억울해했고 인종차별을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사건 직후 최 씨는 미국을 떠났습니다. 어린 남자 아이를 건드렸다고 하니까 피해자 어린애 말만 듣고 인종차별 아니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으니까. 제보자는 하지만 최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사실이었던 것 같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최 씨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이전에도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4개 지역 발전소 주변 영유아 가정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됩니다.
대상 지역은 보령시 주교면과 당진시 성문면 등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으로 충남도는 2000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난 아이가 있는 95개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다음 달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 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분 토지분 재산세도 2% 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급 오락장은 중과 세율이 부과돼 건축물과 토지 모두 재산세 부과 시 4%를 적용받습니다. 충남도 내 섬 지역에 사는 장애인과 유공자도 다음 달부터 도내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는 고령자에 한정됐던 여객선 무료 이용 혜택을 다음 달부터 섬 지역 장애인과 국가 독립 유공자들을 대상으로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5개 시군 21개 섬에 사는 장애인과 유공자는 250여 명에 달하는데 신분증 등의 확인을 거쳐 할인 승선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산림자원의 보고인 백두대간에서 희귀 식물 15종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최근 5년 동안 설악산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백두대간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이노리나무와 홍월귤 등 15가지 희귀 식물을 새로 찾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백두대간은 식물 1,237종이 서식하고 있고 이 가운데 멸종위기종은 18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가 승진 90명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당진 부시장에 윤동현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계룡시 부시장에는 황상현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이 각각 발령됐고 이건호 당진 부시장은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공약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등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 5개 특허청 청장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해 효율적인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동 성명을 맺었습니다. 특허청장들은 그제밤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첨단 기술 분야 발명에 대해 특허 심사 서비스 개선과 제도를 통일하고 관련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선진 5개 특허청은 세계 특허 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협의체로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산시가 탑정호 출렁다리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논산시는 다리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레이저 쇼와 함께 펼쳐지는 음악 분수를 야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는 600m 길이로 동양에서 가장 긴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달 정식 개통됩니다. 대전시의 인구가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인구 동향을 보면 대전시 인구는 한 달 전보다 0.5% 감소해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줄어 145만 7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 인구는 0.4% 늘어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고 충남도도 1.3% 증가했습니다. 이번 한 주 소나기 소식이 참 잦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어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낮부터 밤사이 충남 내륙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인데요. 이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천안 18도, 대전 19도, 논산 1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천안 28도, 공주와 대전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당진 27도, 태안과 보령 26도가 예상됩니다.
파도는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오겠고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날씨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날에 맑고 화창한 날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